자, 또 갑니다. The book placed. place 일단 밑줄 치고요. 기분의 밑줄 쳐보고요. 자, placed ed 형태입니다. 얘 동사입니까? pp입니까? pp입니다. 맞아요? 네. 아니요? 왜? 여기선 동사잖아, 지금. 기분은 그냥 pp잖아. 기분 자체가 pp잖아. 그럼 다른 동사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럼 제가 여기 보면 뭐냐면 두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말이 조금 잘못 나왔는데, placed가 있고, 기분이 있어요. 둘 다 동사일 가망성? 없고, 얘는 pp밖에 안 되니까. 그럼 둘 다 pp일 가망성도 없죠. 왜냐면 문장에 동사 몇 개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는, 자, 고치는 건 기분을 was 기분으로 고치는 게 맞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얘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동사가 돼, pp가 돼? 동사가 돼야 돼요. 왜냐면 얘가 뭐니까? 다른 얘는 동사가 될 수 없잖아. 그럼 얘가 동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문장 얘를 어떻게 고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상태만 두고 봤을 때는 placed가 동사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돼요? 동사 place 무슨 뜻입니까? 위치시키다. 위치하다가 아니라 위치시키다. 됐지? 그러면 다시 한번 61번입니다. 어떻게 고치는지는 나중 얘기야. 고치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 기분은 그냥 pp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문장에서 동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놈은 지금 placed 밖에 없습니다. 됐지? 근데 place 동사 무슨 뜻? 위치시켰다. 그러면 주어가 책이야. 책의 입장에선 위치시켰을까? 위치되어져 있을까? 위치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place들을 뭐로 고칠 수 있냐면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럼 해석하면 그 책이 위치되어졌습니다. 어디에? On the shelf, 선반 위에 위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기분부터 작은 가로 to me by my father, 아버지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선반 위에 위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괜찮다고요. 아니면 기분을 was 기분으로 고쳐서 혹은 were 기분으로 고쳐서 선반 위에 있는 그 책은 아버지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으면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고치는 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뭐가 됐든 간에 다시 한번 placed 무슨 형태? ed 형태. 그치? 근데 문장에 동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얘가 동사여야 되는데 어쨌든 동사의 의미가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리다 여기까지 판단 내리시는 거라. 이해돼요? 응? 61번은 were 기분으로 고치는 법, 해설처럼 were 기분으로 고치는 법도 있습니다만 placed를 were placed로 고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해돼? 자, 62번, 63번, 64번, 64번 가자. Generally speaking의 밑줄. 자, 수거 4개만 하죠. 일단 나온 것부터 부사 스피킹 뭐뭐하게 말하자면 그 다음 judging from 뭐뭐로 뭐뭐로 판단하건대 혹은 뭐뭐로 판단해본 상황에서도 괜찮고요. considering 뭐뭇을 고려할 때 혹은 똑같은 게 taking into consideration, take into account 똑같이 뭐뭇을 고려할 때 요 수거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다시 부사 스피킹 뭐뭐하게 말하자면 judging from 뭐뭐로 판단하건대 그 다음 considering 혹은 taking into consideration, take into account 뭐뭇을 고려할 때 얘네들은
관용어구이기 때문에 주어일치 시킨다 안 시킨다? 주어일치 안 시키는 관용어구. 이거 책 찾아보면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로 써 있는데 그냥 이 수거 세 개는 형태가 분사 구문의 형태지만 주어일치 같은 거랑 상관없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자, 그래서 문장을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사 스피킹 저칭 from 뭐뭇을 고려할 때. 다시 한번 세 개. 부사 스피킹 저칭 from 뭐뭇을 고려할 때. 됐어요? 자, 한번 보자. 자, 일단 해석부터. 문법은 나중에 보고 해석부터. 그냥 시스터 여동생이라고 보자. 그러면 그녀의 여동생과 비교한 상황에서, 그죠? 그녀의 여동생과 비교한 상황에서 그녀는 키가 크지는 않았습니다가 되는 거죠. 됐죠? 해석됩니다. 여동생과 비교한 상황에서 키가 별로 크진 않았어. 여동생보단 작았어. 이 정도가 되는 거다. 하나. 두 번째. 맞는 문장, 틀린 문장. ing, 분사구문. 무슨 일치? 주어 일치. 다시 말하면 누구의 입장? 주어 입장. 주어가 누구야? 그녀의 입장에서는 여동생과 비교를 했을까? 비교를 당했을까? 당한 거지. 여러분들은 엄마 친구 아들 딸이랑 비교를 해요? 비교를 당해요? 비교를 당하죠. 야, 내 친구 아들은 내 친구 딸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해줘야죠. 내 친구 엄마는 용돈을 더 많이 준다는데. 농담이고. 자, 갑니다. 그러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동생과 비교를 당한 거기 때문에 compare wing이 아니라 compare 드로 고치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일반적인 문장. 그러면 이게 그렇다라면 이렇게 해서 일단 해석부터 그녀의 액센트, 그녀의 억양으로 판단해 본 상황에서 그녀는 미국인임에 틀림없다.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됐죠? 그러면 다시 봐. 윗문장이 그녀의 입장에서는 비교를 당한 거라 compare 드로 고치면 밑에 문장도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판단을 한 거야? 판단을 받은 거야? 받은 거잖아. 그럼 얘도 젖지 드로 고치는 게 위의 거랑 비교하면 맞아요. 근데 얘는 그냥 judging from이 맞습니다. 얘는 주어일치 시킬 필요 없는 관용어구라고. 됐지? 그래서 세 개. 뭐? 부사 speaking, judging from, 뭐뭇을 고려할 때. 됐죠? 자, 책 다시 갑니다. 64번. 주어일치 시킬 필요 없습니다.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여성들은 live longer than men,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삽니다. 보이세요? 자, 주어를 지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generally 밑줄 이렇게 쓰면 strict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하자면 strictly speaking 이렇게 쓰면 roughly speaking 자, 좀 거칠게 말하자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세 개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strict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하자면, roughly speaking, 거칠게 말하자면. 주어를 지킬 필요 없는 표현입니다. 까지 넘길게요. 65. Singing from sky. 하늘에서 본 상황에서 그 섬은 뭐처럼 보인다? 코끼리처럼 보인다. 됐죠? 누구의 입장? 섬의 입장에서 하늘에서 본 거야?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죠. seen. pp로 고치는 게 맞겠네요. 됐습니까? while 손으로 가리세요. 접수자에겐 오늘 따로 배울 거니까 좀 이따 하고 while 손으로 가리자. 셋의 밑줄. 동사일까요? pp일까요? pp. 왜? 문장 제일 처음에 과거 동사가 나올 수 없어요. 도치 어순으로 조동사가 나오거나 해부동사나 MR이즈 was were가 나오거나 혹은 부동주나 형동주는 되더라도 그냥 과거 동사가 처음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set 얘 뭡니까? pp예요. 그 순간 틀립니다. 왜? sit 어떻게 변하죠? sit, set, set 몇 형식? 1형식 자동사. sit 어떻게 변하죠? sit, seated, seated 3형식 타동사. 1형식 자동사라 pp를 쓰는 순간 그냥 틀립니다. sitting, ing로 고치는 건 괜찮습니다. 문맥으로 봐도 자 잔디밭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잭의 입장에서 잔디밭 위에 앉은 상황에서 두 권의 소설을 읽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죠? 67번 스케일 데이 밑줄
겁 먹는 겁니다. 하나. 두 번째, 저 뒤에 턴 뒤에 밑줄. 동사야 PP야? PP야. 못 꾸며줘? 앞에 라이트 꾸며줘. 라이트의 입장에서는 켜는 거야, 켜지는 거야? 켜지는 겁니다. 턴드의 자체에 가로쳐봐요. 턴드 없어도 맞아. 왜냐면 온 자체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무언가를 켠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The, with the right on 이렇게 짧게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건 틀리진 않겠죠. turning, ing 쓰면 틀리겠죠. 자,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옆에 주갑니다. 기출 적용 문제라고 써 있습니다. 자, 1번. She is used to living. 익숙하다의 밑줄. 또 나오고 있죠?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be used to 동사원형 사용되다. be used ing. 어디에 익숙하다. be used 익숙하다. 괜찮네. 자, 2번 갑니다. bbg ing. 수거 외우셔야 됩니다. bbg to 없어요. bbg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2번 틀렸고요. 3번 갑니다.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느라 고생하다. difficulty의 밑줄 밑에 두 개만 더 써보자. have difficulty ing, have a hard time ing, have trouble ing. 세 개. have difficulty, have a hard time, have trouble ing, ing 하느라 고생하다. 됐나요? 괜찮습니다. 얘는 4번 가죠. look forward to ing. 괜찮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헷갈리라고 낸 거야. 행 자체가 동사 원형이잖아. 언뜻 ng가 보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 행 써야 돼. 행ing 써야 돼. 행ing 써야 됩니다. look forward to ing. 스펠링 좀 헷갈릴 수 있어요. look forward to ing. 행ing. 행에 ing를 또 붙여야 되겠습니다. 됐죠? 행아웃의 밑줄 행아웃 뭐하다? 그냥 친구끼리 놀다. 행아웃 하면 친구끼리 놀다. 그냥 별일 친구 만나면 뭐해요? 특별히 친구 만나면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빈둥거리잖아. 근데 그게 친구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친구인 겁니다. 뭐 특별히 어디를 놀러 가거나 어디를 가서 펜션 잡고 놀러 가는 건 가끔 있는 일이고 그냥 할 일 없을 때 만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친구야 원래. 그래서 hanging out 하면 친구랑 빈둥거리다가 hanging out입니다. hang out. 자, 5번 가시겠습니다. object ing. object ing. 6번 stop ing 먹는 것을 멈추다. 괜찮습니다. processed food 하면 가공식품 얘기하는 거야. 가공식품 그만 드세요가 되는 거죠. 만약 stop to it이 되면 먹기 위해서 멈추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판단 잘 해주시고요. 자, 7번 My aunt didn't remember to meet at the party입니다. 한글이 중요해. 만날 것이 아니라 만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remember to야, remember ing야? remember ing가 맞죠? 비슷한 거 풀었었고. 8번 avoid도의 ing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잠수동사 3개. 알바하다가 중간에 give up하고 escape 한 다음에 전화를 avoid 하는 거라 그랬어. avoid 뒤에 ing 괜찮습니다. 됐어요? 그다음 뒤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볼까요? 자, we know의 가로 we know 밑에 삽입절이라고 쓰세요. 이게 왜 삽입절인지는 우리 관계사 파트에서 더 배울 건데 이거 삽입절입니다. 삽입절 판단하는 건 나중에 더 배우고. 9번 가시겠습니다. 스트림 뒤에 밑줄. 첫 번째 동사야 PP야? PP. 왜? 전치사 with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뒤에 뭐가 있습니까? found가 목적어 데리고 found가 동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동사도 있고 전치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때 스트림드는 PP입니다. 포인트. 그러면 원래 스트림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개울입니다. 개울. 그죠? 스트림이 뭐여서 리버가 되는 거예요. 개울.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개울. 그지? 그럼 동사로 쓰이면 금방 말한 대로 흐르다. 됐어? 자, 그럼 강물이 흐르다, 강물을 흐르다. 강물이 흐르다. 이거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명사는 개울이고 졸졸졸 시냇물 개울이고 동사는 흐르다인데 시냇물이 흐르다야 시냇물을 흐르다야 시냇물이 흐르다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럼 일형식 자동사를 PP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여전히 sunshine 태양볕의 입장에서 창문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됐지? 일형식 자동사라 PP 자체를 쓰면 틀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found 밑에 오형식 목적어 형용사 괜찮나? 오형식 목적어 형용사 괜찮습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림이 자동사라는 것들을 처음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 흐르다라는 뜻이니까 자동사겠구나. 왜? 시냇물이 흐르다지 시냇물을 흐르다는 아니니까 판단하면서 계속 넓혀 가셔야 돼요. 10번 아까 했습니다. 틀려요. 그냥 영어만 보면 어떻게 써 있어? 불리한 증거가 아닌 상황에서 석방되어졌다. 근데 불리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가 돼야 돼요. 없다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there being 명사가 돼야 됩니다. 아까 했던 거 보이십니까? 처음 보면 잘 안 보여. 11번 가시겠습니다. He enclosed money. 돈을 동봉했습니다. 자, money order까지 보세요. 자, money는 돈이고 order는 명령. 그럼 money order가 뭐냐면 돈을 내어주라는 명령서입니다. 이거 우편환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그냥 수표예요. 수표가 돈은 아니잖아. 근데 이 수표를 가지고 내가 은행에 가면 내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에서 만 원짜리 10개를 줄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 수표는 결국 뭐야? 돈을 내어주라는 명령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money order 수표. 실제 수표 어떻게 씁니까? 책도 수표가 되죠. 요즘 수표 자체가 거의 없어져서 요즘은 그냥 계좌이체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쓰고 말죠. 그렇죠? 제가 진짜 예전에 새벽에 어딜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급하게 나갔어요.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나갔는데 나와서 한참 오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나온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설상가상 기름도 떨어졌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어쨌든 주유소에 들어갔어. 주유소 들어가서 진짜로 자국이 나, 아저씨가 안에 24시간 하는 주유소인데 아저씨가 안에 주무시고 있더라고. 아저씨를 깨웠어. 그리고 일단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 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돈이 없어. 근데 계좌이체 되냐고 물으면 계좌이체가 된대. 요즘 스마트폰만 있으면 계좌이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을 계좌이체 먼저 시켜드리고 기름을 넣었어. 그 다음에 현금이 하나도 없잖아. 현금이 필요할 때였거든. 그래서 그 아저씨 돈을 껐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현금 얼마 있으세요? 나 순간 내가 강도인 줄 알았어. 돈 얼마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지금 뭐 5만 원인가 있대. 그럼 제가 아저씨 계좌에 6만 원 넣어드릴 테니까 5만 원 안 달라고.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그래서 6만 원 그거 받고 그 계좌에 저 드리고 그죠? 그리고 아저씨는 1만 원 벌고 저는 잘 왔죠.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그래서 진짜 거기 아저씨도 혹시 현금 어디 더 있으신 거 좀 달라고 지금. 그래서 그러고 다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He enclosed a money order. 그가 수표를 동봉했습니다. 패드의 밑줄 동사할까요? 아니요? 왜? 앞에 enclosed가 동사잖아. 맞아? enclosed가 PP일 수 없겠습니까? 없어요. 주격 인칭 대명사 붙어 있는 건 무조건 동사입니다. 주격 인칭 대명사 뒤에 붙어 있는 건 무조건 동사입니다. 혹은 우리 배운 거 관사나 소유격 앞에 있는 것도 품사는 동사입니다. 보이세요? 그러면 패드는 PP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꾸며줘요? money order 꾸며줍니다. 그럼 수표의 입장에서는 지가 갚는 거야, 갚아지는 거야? 갚아지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포인트. 자, 백 부사라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2의 별표 2달러를 갚는 수표입니다. 내가 이 수표를 줌으로써 2달러를 갚는 거야. 2달러를 한 번만 더 2달러를 갚는 수표가 됩니다.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사물의 입장, 수표의 입장이야. 그럼 능동에 어울려, 수동에 어울려? 수동이 어울려.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돼. 그게 사물이면 수동이 어울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경우 다시 한번 사물의 입장일 경우도 세 개. 1형식이거나 2형식이거나 목적어 존재할 때는 능동 써야 되는 거야. 됐죠?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둘 다 우리 기출문에 나왔던 겁니다. 제가 좀 간단화시켜서 보여드리죠. There's land. 뭐가 있습니까? 그냥 땅이 있어요. There's land.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다. 아이고, 스펠링이 이상해요. 자, surround까지 우선 쓰자. surround 동사 무슨 뜻? 둘러싸다. 동그랗게 둘러싸다. 포위하다가 surround입니다. 그죠? 그러면 surrounded by
the sea 이렇게 한번 써보자. 쉬워. 무슨 뜻? 바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땅입니다. 땅이 있는데 바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어요. 섬이나 반도쯤 될 겁니다. 됐어요? 근데 얘도 맞습니다. 이건 무슨 뜻?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땅입니다. 그죠? 지중해 있으면 그 지중해를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둘러싸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땅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땅의 입장에서는 둘러싸는 거야, 둘러싸여지는 거야? 그냥 개념상 보면. 땅, 사물이니까 둘러싸여지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목적어 존재하면 해석,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목적어 존재하면 뭘 쓰는 게 맞겠더라? 능동 쓰는 게 맞겠더라? 여태 PP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 다 기출 문제. 그죠? 그럼 조금 더 명확하게 써드리면 이런 거였어, 원래는. 저 끝에 is many issues. 뭐 there are many issues입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surrounded the cause. 맞아, 틀려? 밑에 거. 틀려요. 왜? 목적어 있잖아. 원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원인을, 바다를, 바다에 의해서. 됐어요? 자, 11번 별표 치시고요. 다시 한번 $2가 핵심입니다. 2달러를 갚는 수표입니다. 됐죠? 목적어 존재하면 능동 써야 됩니다. 12번 가자. We cannot measure. 우리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The amount. 그 양을 of chemical. 화학물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introduce the 밑줄 앞에 있는 chemicals 꾸며줍니다. 공기에 소개되어진. 다시 말하면 공기 안으로 들어간 화학물질의 양. 들어가진 거니까 PP 괜찮은 건 맞네요. 그 정도 보시고. 자, 13번 hard. 어려운이란 뜻입니다. 무슨 형용사? 난이 형용사. 무슨 구문? 난이 to 구문. 맞습니다. 아, 이거 없구나. 이거 최근 문제죠. 뭐 간단히 써드리죠. 쉬워요? 자, 무슨 구문? 난이 to 구문. 난이 형용사 hard 뒤에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괜찮고요. 일대 물론 hard는 어려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이거 맞아? 사람 주어 아니니까 괜찮아? 근데 여기다가 them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까지 가셔야 돼요. to 구문이건 enough to 구문이건 난이 to 구문이건 무슨 금지? 중복 금지는 똑같아. 자, 머릿속에 정리하자. to 구문 중간에 뭐였어? 형부, 형어명. 뒤에는 하기에란 뜻이고 중복 금지. enough to 구문 앞에는 enough 앞에는 아무거나 enough 뒤는 형부는 안 돼요. 뒤에 중복 금지는 똑같습니다. 맞아요? 난이 to 구문입니다. 이 형식일 때 사람 주어가 안 되고 오 형식일 땐 사람 목적어 안 되고 뒤에 여전히 무슨 금지는 똑같다? 중복 금지는 똑같이 됩니다. so that 구문 중간 형부 형어명 such that 구문 중간 명사 기본에 어형 낄 수 있다. 뒤에는 중복 가능이라 완전한 문장 써야 됩니다. 됐어요? 자, 난이 to 구문 괜찮습니다. 이 형식 사물 주어도 괜찮고요. 중복 금지라 them 쓰면 틀리겠습니다. them 안 써 있으면 맞는 겁니다. 까지만 판단해 주시고. 자, 14번. It is no use. ing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꼭 외우셔야 되는 수거. It is no use ing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그 다음 15번. 뒤에 어떻게 나오든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 두 개. upon 무슨 사? 전치사. 전치사 뒤에 pp만 있는 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유는? 전치사 뒤에 pp 나올 수 있어. pp 품사 뭐라 그랬어? 형용사. 근데 잡아. 전치사 뒤에
과거 분사 PP 나오고 명사 나오면 이렇게 꾸며주는 건 돼. 근데 얘만 있으면 안 되지. 왜냐면 명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동사 아닐 거야. 동사면 무조건 틀릴 거고 PP로도 틀립니다. 왜? 명사가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arrive는 대표적인 몇 형식? 1형식이라 PP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뭐로 고치는 게 맞아? arriving으로 고치는 게 맞죠. 그럼 on ing 무슨 뜻? 뭐뭐 하자마자. on ing 무슨 뜻? 뭐뭐 하자마자. 어려운 구문 아니었는데 그래도 기본은 잘 챙기면서 가보십시다. 그냥 전치사 뒤에 ing 이렇게 풀면은 나중에 문제 생겨요. 자, 16번 계속 갑니다. 16번 별표 치고 이건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봐야 드릴게요. 17번은 뭐 굳이 써드릴 필요도 없다. Look forward to ing. Look forward to ing. 자, 그 다음 18번도 뭐 특별한 거 없고요. 19번도 특별한 거 없네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요? 끝이네. 자, 그래서 투부정사랑 ing랑 과거분사 pp는 이론으로만 따지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론을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아까 15절 막 이렇게 있었잖아. 15개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원칙은 투부정사 덩어리고 ing 형태, pp 형태인데 특히 pp 형태에 제일 중요한 거. pp 형태란 건 말이 안 돼 사실은. ed 형태 이놈이 동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냥 중요하다를 떠나서 습관이 들어있어야 되고 문법을 풀 때도 마찬가지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 요 ed 형태가 얘가 동사로 쓰였는지 아닌지 그리고 의미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까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보자. 항상 문법 문제에서 가장 많은 건 똑같이 생긴 애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가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영어는 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어디 있는지 혹은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어디 있는지 혹은 다른 동사가 또한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얘가 변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볼게요. 한번 보자. 얘는 몇 개 가능할까요? 첫 번째, 동사 가능하나요? 이게 제일 쉬운 거 무슨 뜻? 제공했다란 뜻의 동사 능동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형용사 가능한가요? 예, 무슨 뜻? 제공되어진이란 뜻의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형용사 할 때 의미는 어디로 뻗칩니까? 양쪽으로 다 뻗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모두 가능해? 접속사 if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 if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providing, provided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를 일단 머릿속에 둔 다음에 어디 있는지 보면서 계속 가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쓰고 마침표를 찍었다면 쟤는 품사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동사. 그럼 무슨 뜻? 제공했다.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쟤는 뭐가 되는 거야? 저 if죠. 만약에 그녀가 그것을 제공했다면 됐습니까? 자, 근데 보자. 이렇게 쓰면 저때 provided는 동사야? 아닙니다. 그리고 의미는 어디로 뻗쳐? 앞으로 뻗쳐서 그녀에게 제공되어진 물건들 이렇게 될 겁니다. 됐지? 그래서 ed 형태가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의미가 특히 앞으로 뻗치는지 뒤로 뻗치는지 계속 신경 쓰면서 가셔야 되는데 특히 분사 파트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져. 왜냐면 한국말은 그렇게 잘 쓰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맞지만 영어에서는 사랑받는 딸이 맞는 거라고. 누구의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수식받는 딸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응? 오늘 다시 한번 챙깁시다. 자, 넘겨가죠. 우리 그 다음 저소사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만 하고 시간상 저소사 바로 가죠. 오늘 정신이 없다. 자, 영어에 접속사 있습니다. 뭐뭐 있어요? 크게 접속사는요, 두 가지는 일단 구분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두 가지를 구분해 달라고? 그게 뭐냐면,
등, 위 혹은 대, 등 접속사랑 등위 접속사 혹은 대등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는 일단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등위 접속사, 대등 접속사 3개 있습니다. 뭐 있나요? and, but, or. 문법적으로 더 따지면 so하고 for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 저 3개만 보시면 됩니다. 저 and, but와 3개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의 성질입니다. 자, 덩어리 만드나요? 조심해야 돼. 원래 접속사는 제가 수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덩어리 만든다고 말씀드려왔지만 등위 접속사 and, but와는 덩어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같은 품사나 같은 형태를 연결해 줄 때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가기 전에 원칙부터 당기자. 원래 문장의 주어 몇 개일까? 당연히 하나. 원래 문장의 동사 몇 개? 당연히 하나. 원래 문장의 목적어 몇 개? 원래 하나야. 사형식일 때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달라요. 그래서 원래 모든 문장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들 하나씩 있는 게 맞아. 근데 2개를 쓰고 싶어. 이때 사용하는 게 뭐야? and, but, or가 되는 거라고요. 됐지? and, but와는 덩어리를 만들지 않고 and, but와는 같은 품사나 같은 형태를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이때 중요해. 그러면 and, but와 앞뒤는 당연히 무슨 형태, 무슨 품사가 맞을까? 같은 형태, 같은 품사가 맞겠죠. 이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야, 이건 중학교 때부터 눈이 들었어. and, but와 앞뒤는 똑같아야 된다. and, but와 앞뒤는 똑같아야 된다. 그지? 근데 그거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가 잘 풀려요? 솔직히 잘 안 풀려. 그러니까 답을 보고 이해는 돼. 아, 그렇구나. 근데 막상 풀리면 안 풀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한 단계 넘기 위해서는 꼭 하나를 머릿속에 더 두셔야 되는데 and, but 합니다. 앞뒤가 똑같아야 되는데 자, 기준이 있으면 좋아요. 앞이 기준일까 뒤가 기준일까? 그러면 내가 말을 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뭐가 기준이야? 뒤가 기준이야. and, but와 앞뒤가 똑같아야 되는 건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앞, 뒤가 똑같은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같은 형태. 어디가 기준? 뒤가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석해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and, but와의 시험 문제는 얘야. 다시 and, but 합니다. 앞뒤가 똑같아야 되는 거 맞는데 이때 앞이 기준, 뒤가 기준. 뒤가 기준, 그 뒤에 있는 게 해석을 해서 어디에 잘 연결되는지 뭘 찾으셔야 돼?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가자. She is smart. 걔는 똑똑합니다. But rage, 게을러. 해석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and, but와는 덩어리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묶어서 어디로 전달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읽는 순서대로. 그녀는 smart, 똑똑합니다. but 그러나 lazy, 게으릅니다. 해석 너무 쉬워요. 똑똑한데 애가 좀 게을러. 그지? 자, 그리고 smart의 품사 형용사, lazy의 품사 형용사. but 앞에도 형용사, but 뒤에도 형용사.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잘 봐. 근데 she is smart. 그녀는 똑똑합니다. but 그러나 has but 아니구나. no friends. 해서 똑똑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없어요. 똑똑은 해. 근데 친구는 별로 없어. 그럴 수 있잖아. 됐지? 그럼 봐봐. 윗문장이 but 앞에 형용사이기 때문에 밑에 문장도 but 뒤도 형용사 쓰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볼 수 있다면 얘도 똑같아야 되잖아. but 앞에 형용사면 여기 뭐 나와야 돼? 형용사 나왔어야지. 근데 형용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긴 동사잖아. 여긴 형용사.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뒤가 가만히 있습니까? 뒤가 변합니까? 뒤가 변하죠. 그러면 앞에 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뭐를 기준 잡으셔야 돼? 뒤에 걸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 뒤에 품사가 뭐? 형용사. 그럼 얘가 앞에 어디에 연결되는지 연결고리를 해석으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녀가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게으릅니다. 이지에 걸리니까 형용사가 맞는 거.
잘 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is가 연결고리야? 아니야. 그녀가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친구는 없습니다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위의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의 연결고리는 누구? is. lazy가 어디에 연결된다? is에 연결된다를 보셔야 되고. 밑에 문장의 연결고리는 누구? she. has가 어디에 연결된다? 3인칭 단수 she가 주어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has가 알맞겠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라고요. 보이십니까?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뭐가 기준? D가 기준. 그리고 어디에 연결되는지 해석하셔야 되고 연습은 우리 좀 이따 많이 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적자. 그리고 나서 요거가 재작년에 나와서 사람들 많이 되게 헷갈리게 했는데 엔드버더가 문장 제일 처음에 있으면 이게 원래 말이 될까 안 될까? 엔드버더가 문장 제일 처음에 있다. 말이 안 되는데 왜? 원래 엔드버더는 똑같은 품사나 똑같은 형태를 연결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문 뒤에 있다는 얘기는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문 뒤에 얘네 나오면 단독 부사입니다. 이때 벗은 연결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만 But I'm sorry. 그러나 제가 좀 죄송합니다 라고 쓸 때 저 때 벗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단독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작년 기출문제 But she is smart or not is uncertain 쭉 나왔어요. 틀려요. 이유는? 그냥 동사가 두 개라 틀립니다. 벗이 문장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오, 벗도 접속사인데 아니야. 저 때 벗은 뭐야? 그냥 부사입니다. 동사 두 개라서 그냥 틀린 문장입니다. 어떻게 고치냐는 문제 낸 사람 보고 고치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고치는지 몰라도 그 틀렸는데요까지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 동사 두 개라서 틀린 문장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거기까지 갑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종속 접사 뭘 만든다? 얘는 덩어리 만듭니다. 그럼 접속사, 주어, 동사, 알파는 길게 하나의 덩어리 맞습니까? 맞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만 간 거야. 자, 접속사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랑 뭐? 등위 접속사 혹은 대등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 구분하셔야 되고 제 입에서 접속사란 말이 나오면 싸그리 다 종속 접속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접속사, 주어, 동사, 알파 덩어리 만듭니다 라고 수업 처음부터 말씀드린 건데 용어 때문에 헷갈려. 자, 엔드버도어는 그냥 접속사 아니라고 보세요. 엔드버도어는 일반 접속사가 아니야. 엔드버도어는 언제 쓰는 거야? 똑같은 거 연결할 때 쓰는 거야. 그럼 엔드버도어 앞뒤는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똑같은 품사나 똑같은 형태여야 되는데 이때 기준은 누구? 뒤에 기준. 해석해서 앞에 어디에 연결되나를 보셔야 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연습할 겁니다. 하나, 두 번째. 종속 접속사들은 뭐 만들어? 덩어리 만들어. 뒤에 뭐가 붙어? 주어 동사 알파가 붙어서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됐죠? 특히 엔드버도어가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면 얘는 뭐예요? 그냥 단독 부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 잠깐만 보자. 자, 우리 제일 첫 시간에 구조 배웠어요. 기억나요? 그 다음 시간에 뭐 배웠냐면 동사의 모양 배우면서 시제, 조동사, 수동태, 가정법까지 배우시면서 동사가 특이하게 생긴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덩어리 얘기한다 그랬어. 투부정사 덩어리, ing 형태의 덩어리, pp 형태의 덩어리인데 pp가 형태가 특이한 거라서 pp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다. 됐지? 그리고 나서 접속사 덩어리에 대한 얘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접속사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엔드버도어도 문법적 이름은 접속사긴 하지만 쟤네들은 문장을 연결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쟤네들은 똑같은 품사나 똑같은 형태 무엇이든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퀴즈. 원래 접속사 뒤엔 뭐만 나와야 돼? 원래는 주어 동사 알파. 엔드버도어 뒤에는 뭐 나와요? 엔드버도어 뒤에는 뭐 나와요? 아무거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지? 근데 그 아무거나가 진짜 아무거나는 아니야. 아무거나 나올 수는 있는데 뭘 해야 돼? 해석해서 어디에 걸리는지를 보고 연결이 되는지를 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해서 뭘 찾아라? 연결고리를 찾아라. 됐습니까? 자, 기본 개념만 잡으시고 책 살짝만 보자. 354페이지 2번 밑에 접착제의 종류 보이십니까? 접착제의 종류 보이세요? 등위 접속사의 밑줄 그 밑에 3번의 종속 접속사의 밑줄 등위 접선 뭐 하는 거라고? 그냥 똑같은 품사나 똑같은 형태만 연결해 주는 거고 종속 접속사는 뭐 덩어리 만드는 겁니다. 달라요. 두 개가 개념됐고 자, 세 개로 나뉘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위 접속사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